1997년 8월 31일 새벽 0시 23분 파리 한복판 알마 터널 13번 기둥.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탑승한 메르세데스가 그대로 박았어요. 시속 105km. 3시간 40분 후 다이애나는 사망했습니다. 당시 다이애나의 나이 36살. 장례식 날 영국 시민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전 세계가 그날 새벽 같이 울었습니다. 이 사고는 다들 아세요. 음주운전, 과속, 파파라치 추격, 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근데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운전기사 앙리 폴이 누구였는지, 사고 직전 옆을 지나간 흰색 피아트가 어디로 갔는지, 응급차가 도착하고 9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국 정부가 11년 동안 조사한 결과가 뭐였는지, 그리고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해결로 남은 것들. 오늘 그 7분을 다시 봐요. 파리 알마터널 13번 기둥의 7분을. 1997년 8월 30일 저녁 7시 다이애나는 파리에 있었어요. 남자친구 도디 알파에드와 함께. 도디는 이집트 영화 프로듀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모하메드 알파에드, 영국 최고급 백화점 헤러지의 주인이었어요. 리치 호텔도 그의 소유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해 7월에 시작됐어요. 겨우 2달. 근데 영국 언론은 매일 이 둘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다이애나가 무슬림 남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 그게 영국 왕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9시 30분에 리치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 1층 레스토랑. 이름이 레스파동입니다. 미슐랭 별 2개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호텔 안 임페리얼 스위트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호텔 7층 100평짜리 방. 이유는 단 하나. 호텔 밖에 파파라치 100명이 진치고 있었거든요. 다이애나의 사진 한 장에 10만 파운드. 지금 돈으로 2억 원. 100명이 동시에 다이애나를 사냥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이애나와 도디는 1층 식당으로 다시 못 내려가고 스위트 안에서 룸서비스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밤 11시 30분 도디가 결정을 내렸어요. 호텔을 떠나기로. 목적지는 도디의 파리 아파트 리치 호텔에서 차로 10분 거리. 그런데 정문이 아니라 후문으로 빠져나가기로 결정합니다. 후문 이름은 루이 카봉. 작은 골목으로 연결된 호텔 뒷문이었어요. 그것도 다이애나의 정식 운전기사 필립 도르농 차로 가지 않고 호텔 안에 있던 다른 차로. 이 결정이 그날 밤에 모든 걸 바꾸게 돼요. 자정 직전 리치 호텔 후문 쪽 차고 검은색 메르세데스 S280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량 번호 680LTV75. 운전자는 한 남자. 그 사람의 이름이 앙리 폴이었습니다. 41살. 리치 호텔 안전부 차장. 그날 밤 그는 정식 야간 근무가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오후 7시에 퇴근했었거든요. 근데 호텔에서 그를 다시 호출했습니다. VIP가 후문으로 나간다. 운전을 맡아달라. 앙리 폴은 다시 호텔로 돌아왔어요. 3시간 뒤. 이 남자에 대한 부검 결과 한 줄이 세상을 발칵 뒤집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리터당 1.74g. 프랑스 음주운전 한도의 3.5배. 게다가 항우울제 프로작, 신경안정제 티아프리드. 세 가지가 한 몸 안에서 같이 검출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호텔 CCTV. 그날 밤 앙리 폴이 호텔 로비를 걸어다니는 모습 전혀 취해 보이지 않습니다. 호텔 동료들 진술도 같았어요. 멀쩡했어요. 평소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6시부터 호텔로 돌아온 10시까지 이 4시간 동안 앙리폴이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CCTV도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그리고 사고 후 앙리폴의 은행 계좌에서 발견된 출처 불명의 17,000파운드, 지금 돈으로 3,400만 원.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도 미해결입니다. 영국 정보부 MI6 전 요원 한 명이 나중에 진술했어요. 앙리폴은 우리 정보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앙리폴 본인은 마지막까지 운전을 자처했어요. 호텔 야간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는데도 자기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동료가 나중에 진술했어요. 앙리는 그날 밤 평소답지 않게 흥분 상태였어요. 뭔가에 들떠 있었어요. 자정, 이 남자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뒷자리에는 다이애나, 옆자리에는 경호원 1명, 조수석에는 도디. 4명을 태운 메르세데스가 후문을 빠져나갔어요. 리츠 호텔 CCTV의 마지막 장면. 앙리폴이 운전석에서 카메라를 향해 살짝 미소 짓는 모습. 23분 후 이 사람을 포함한 3명이 죽습니다. 0시 18분 차가 호텔 후문을 출발합니다. 파파라치 모터사이클 7대, 차량 2대, 총 9대가 메르세데스를 추격했어요. 추격자들 중 한 명의 모터사이클 속도계 기록, 시속 150km까지 올라가요. 파리 한복판입니다. 새벽이라 다른 차는 거의 없었어요. 리츠 호텔에서 출발한 메르세데스, 콩코르드 광장 통과, 샹젤리제 거리 방향 우회전, 0시 22분, 알마 광장 진입.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지하터널, 알마 터널, 길이 200m, 제한속도 시속 50km. 그날 밤 메르세데스가 들어간 속도, 전문가 추정 시속 105km에서 120km, 제한속도의 2배 이상이었어요. 지금 한국 고속도로 평균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지하터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터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목격자들이 일치하게 말한 게 있어요. 메르세데스 옆을 흰색 작은 차 한 대가 지나갔다고. 피아트 우노. 이 차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고 직전 메르세데스 운전석 옆 뭔가가 부딪혔습니다. 차량 페인트 흔적이 나중에 메르세데스 옆면에서 발견돼요. 흰색 피아트 우노 색깔. 심지어 그 페인트 1983년에서 1987년 사이 생산된 피아트 우노에만 쓰인 특정 색상이었습니다. 그 차에 깨진 후미등 조각도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피아트 우노 후미등 조각. 근데 그 차의 운전자는 사라졌습니다. 신고 한 통도 없었어요. 목격자도 사라졌어요. 0시 23분 알마터널 13번 기둥. 메르세데스가 시속 105km로 그대로 박았어요. 차량은 180도 회전, 반대편 벽에 다시 충돌. 차 안, 4명 중 안전벨트를 맨 사람은 단 1명. 조수석 경호원 트레버 리스 존스, 29살, 영국 공수특전단 출신. 나머지 3명, 다이애나, 도디, 앙리폴, 전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어요. 순간 도디와 앙리폴은 즉사, 다이애나는 의식이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 오마이갓, 무슨 일이에요? 이 한마디가 다이애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0시 26분, 사고 3분 후 파리 응급대 사무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다이애나는 의식이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를. 응급대원이 처음 본 모습. 머리를 약간 옆으로 기울이고, 내 차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그 말 이후로도 다이애나는 약 10분 정도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차에서 빼낸 시간 0시 25분에서 1시 사이. 여기까지 35분. 다이애나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차에서 나온 다이애나를 응급대는 곧바로 병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프랑스 응급 시스템은 영국과 달라요. 영국은 스쿠프 앤 원, 일단 태우고 달려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한다. 그런데 프랑스는 정반대, stay and treat, 현장에서 안정시키고 옮긴다. 이게 일반적인 차이예요. 근데 그날 밤은 이 차이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다이애나는 현장에서 그리고 응급차 안에서 1시간 이상을 보냈어요. 그동안 다이애나의 우측 폐정맥은 계속 출혈 중이었습니다. 응급차가 출발한 시간 1시 41분. 피티에 살페트리에르 병원까지 거리 차로 7분. 그런데 응급차는 시속 40km로 천천히 갔어요. 신호도 다 지키면서. 이 응급차에 다이애나가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병원 도착 2시 6분. 사고 발생 후 정확히 1시간 43분. 지금 한국 응급의학 기준으로 봐도 폐정맥이 찢어진 환자는 사고 1시간 안에 수술실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의학에서 골든 아워라고 해요. 다이애나는 그 골든 아워를 응급차 안에서 흘려보냈어요. 그날 밤 다이애나가 도착한 병원에서 들어간 곳, 수술실이 아니라 응급실 침대였어요. 여기서도 추가로 약 10분이 걸렸습니다. 심정지, 심폐소생술, 흉부절개, 가슴을 열었더니 폐정맥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습니다. 회복 불가능, 새벽 4시, 사망 선언. 사고 발생부터 사망까지 정확히 3시간 37분. 미국 응급의학회 의견. 같은 환자를 미국 응급차가 옮겼다면 90% 이상 생존했을 것이다. 다이애나가 죽고 6년이 지났어요. 영국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름이 Operation Paget. 영국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공식 조사. 지휘관은 존 스티븐스 경, 영국 경찰청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조사관 수십 명, 탐문 인원 300명 이상. 프랑스 파리에서만 50회 이상 현지 조사, CIA에 직접 자료 요청, MI6 전 요원 7명 진술, 조사 기간 3년, 최종 보고서 832페이지. 영국 정부가 다이애나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 쓴 비용 약 1200만 파운드, 지금 돈으로 24억 원. 그리고 2008년 4월 런던 왕립법정에서 6개월간의 검시관 청문회가 끝났어요. 배심원 11명, 증인 250명.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어 단어 2개가 중요합니다. unlawfully killed, 번역하면 불법 살해. 영국 법체계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의도된 살인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중대한 과실로 죽었다. 그 누군가는 누구냐? 검시관 판결은 2명을 지목했어요. 첫째, 운전기사 앙리 폴, 음주운전과 과속. 둘째, 추격한 파파라치들. 기자 9명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메르세데스를 쫓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다이애나는 음주운전과 파파라치 추격이라는 2가지 과실로 불법 살해당했다. 영국 사법부의 공식 결론. 배심원 11명, 만장일치였어요. 근데 판결문 마지막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MI6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없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2008년의 결론이 모든 걸 끝낸 건 아니에요. 여전히 미해결로 남은 게 너무 많거든요. 첫 번째, 흰색 피아트 우노, 사고 직전 메르세데스 옆을 지나간 그 차.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의심 대상, 제임스 앙단송, 파파라치였어요. 다이애나 사진을 가장 많이 찍던 사람. 영국 일요신문에
다이애나 사진을 가장 비싸게 팔던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흰색 피아트 우노 소유. 그날 밤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 2000년 5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근처 한 들판에서 발견됩니다. 본인 차 안. 차에 불이 붙은 채로. 머리에 총상 2발. 프랑스 경찰 결론. 자살. 근데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머리에 2발을 쏘죠? 게다가 차에 일부러 불을 붙이고 증거를 다 태우면서 자기 머리에 2발을 쏠 수 있나요? 앙단송이 죽은 후 그의 사무실이 또 미스터리하게 침입을 당해요. 다이애나 관련 사진과 자료가 다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미스터리, MI6, 영국 정보부. 1999년 전 MI6 요원 리처드 톰린슨이 스위스 법정에서 진술했어요. 1992년 세르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암살 계획을 본 적 있다. 작전 코드명까지 기억해요. 그 계획에 터널에서의 강한 섬광이 등장한다. 운전자 눈을 일시적으로 멀게 해서 차량을 충돌시키는 방법이었어요. 다이애나 사고 5년 전 거의 똑같은 시나리오가 MI6 안에 존재했다는 증언. 다이애나 사고 직후 알마 터널에서 본 목격자 진술이 있었어요. 사고 직전에 매우 강한 섬광이 있었다. 이 말이 영국 조사관들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11년 조사 끝에 영국 검시관은 결론지었어요. 근거 부족. 톰린슨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미스터리. 앙리폴의 17,000파운드. 영국 조사관들이 앙리폴의 은행 계좌를 다 뒤졌어요. 발견된 출처불명의 돈, 지금 돈으로 약 3,400만 원. 이 돈이 사고 6개월 전에 들어왔어요. 리치호텔 월급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앙리폴은 평범한 호텔 안전부 직원이었거든요. 월급이 약 2,000파운드. 연봉의 80%가 한 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네 번째, 임신. 도디의 아버지 모하메드 알파에드의 주장. 다이애나는 그날 밤 임신 중이었고 이슬람교도인 내 아들과 결혼할 예정이었다. 내 아들과 결혼하면 다이애나는 영국 왕세자의 어머니이면서 이슬람교도의 아내가 되는 거였어요. 영국 왕실이 무슬림 의붓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인 거다. 영국 검시관 보고서 결론. 부검에서 임신 증거 없음. 근데 다이애나가 사망한 그날, 다이애나의 친구 라나 마크스에게 마지막으로 한 전화. 8월 30일 저녁. 라나, 다음 주에 전할 특별한 뉴스가 있어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뉴스가 뭐였는지 영원히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응급실에 95분. 다이애나가 응급차에서 1시간 이상 있던 그 시간. 운전자는 일부러 시속 40km로 천천히 갔어요. 원래 거리는 차로 7분. 근데 25분이 걸렸어요. 프랑스 응급의학회 측은 현장 안정화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과 영국 응급의학자들은 모두 말해요. 폐정맥 파열은 1시간이 골든타임이다. 그 골든타임을 다이애나는 응급차 안에서 놓쳤어요. 이게 진짜 의학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의도된 늦춤이었는지 미해결입니다. 1997년 8월 31일 새벽 4시 다이애나가 사망한 그 순간 영국 왕세자 윌리엄은 15살, 해리는 12살이었습니다. 발모럴 성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을 아버지 찰스 왕세자가 새벽에 깨웠어요. 엄마가 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떠났단다. 해리가 그날을 기억해요.
방으로 돌아와서 30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고. 울지도 못했다고. 장례식 날, 해리가 어머니의 관 위에 한 송이 흰 장미를 놓았어요. 거기에 카드 한 장, 손글씨로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12살이 쓴 그 한 단어, 그게 27년 전이에요. 지금 윌리엄은 영국 왕세자, 해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고요. 해리는 2023년 자신의 책 스페어에서 말했어요. 나는 어머니가 그날 살아남았다고 믿고 살았어요. 가짜 죽음이라고. 언젠가 나타날 거라고. 20대가 될 때까지 그 믿음을 놓지 못했어요. 12살 아이가 30대가 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의문. 흰색 피아트는 어디로 갔을까? 앙리폴은 누구였을까? 17,000파운드는 어디서 왔을까? 다이애나가 친구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특별한 뉴스는 뭐였을까? 응급차의 95분은 정말 의학적 판단이었을까? 영국 검시관은 결론지었어요. 음주운전과 파파라치가 죽였다. 근데 그 결론이 발표된 2008년 이후로도 런던 캥싱턴 궁전 앞에는 매년 8월 31일 다이애나를 위한 꽃이 놓입니다. 2024년 BBC 여론조사, 영국인의 47% 아직도 다이애나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믿어요. 거의 절반입니다. 11년 동안 1200만 파운드를 쓴 조사가 50%를 설득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음주운전인가요? 아니면 13번 기둥에는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알마 터널의 7분,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